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약 3개월 만에 북한이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 2시간여 만에 제2차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단계 비행 도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났다며 원인을 규명해 오는 10월에 다시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역시 발사 이후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 감시한 결과 실패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새벽 0시부터 31일 새벽 0시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 지난 5월 말 위성 발사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 예고 기간 첫날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위성 발사를 한 건 훈련 반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린 곳은 이번에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했지만 추진체 단 분리 과정에서 엔진 고장 등으로 2단 추진체 추정 물체 등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거리 해상에 떨어지며 실패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합참은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안 기자, 지금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북한이 지금 한 6시 15분쯤에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동창리에서 발사된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로켓은 정상 비행을 했는데 3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이 폭발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군식 발표를 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 각 단계별 로켓의 믿음성과 체계상의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합참 발표는 북한이 새벽 3시 50분쯤 발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더라도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6시 15분이면은 발사 시점으로 보더라도 2시간 좀 넘은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실패가 확인되고도 한 1시간여가 좀 지난 시점 아닌가 싶은데 북한이 상당히 빠르게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발사에 이어서 또 실패한 건데요. 북한의 기술력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난 1차 발사 때 5월 31일 날 발사를 했을 때 당시 북한 발표로는 1단계 로켓은 정상 비행을 했고 2단계 로켓의 점화가 안 이루어지면서 2단계 로켓이 정상 비행을 못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5일 만에 한 3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엔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지난달부터 북한이 발사체 로켓 검증을 위한 엔진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북한의 실패 발표를 보면 1단과 2단 로켓은 정상 비행을 했는데 3단 로켓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5월 31일 발사 때는 1단만 정상 비행을 하고 2단부터 오류가 생겼는데 오늘 발사를 보면 1단, 2단까지는 정상 비행을 했고 3단 비행 중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니까 5월 31일 발사에 비해서는 조금 진전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사실 ICBM을 여러 번 발사를 하면서 단분리 기술만큼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2번이나 연속된 발사에서 실패를 했다는 건 북한에게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일본 정부 측에서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 그러니까 낙하물이 모두 북한이 예고한 구역 밖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발사를 예고를 했죠. 오늘 24일부터 발사 예고 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잔해물의 예상 낙하 지점을 공표를 했죠. 즉 서해의 두 군데, 필리핀 서쪽 해상의 한 군데를 예고를 했는데 이 예고 지점이 뭐냐? 1단 로켓 잔해물하고 페어링, 즉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 잔해물의 낙하 지점, 그리고 2단 로켓의 잔해물이 떨어지는 지점, 이 세 군데의 예상 낙하 지점을 예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비행을 한다면 3단 로켓은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우주상에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 로켓은 우주 궤도를 같이 도는 건데 지금 일본 쪽의 발표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가 모두 북한 예고구역 밖에 낙하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애초에 예상했던 궤도대로 로켓이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발표를 보면 1, 2단은 제대로 비행을 했고 3단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 발표를 보면 좀 더 이제 군 당국의 정확한 발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발표를 보면 1단, 2단 자체도 적어도 2단 자체에도 북한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비행한 게 아니라 좀 오류를 일으키면서 비정상 비행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이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 발사체가 날아갔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맞다면 1차 발사 때보다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일본 열도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남쪽으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일본 열도라고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날아간 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키나와는 지도로 보시면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일본의 큰 섬이 4개가 있죠. 그 섬과 굉장히 떨어져서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쪽으로 날아간 것도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합참 발표하고 일본 발표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간 방향 자체는 1차 때 5월 31일에 1차 발사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이 사전에 예고한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보여지고 결국 얼마나 날아갔고 그리고 북한이 예고한 예상 지점에 얼마나 정확히 떨어졌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성을 궤도에 올렸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북한이 예고한 방향대로 남쪽으로 날렸는데 일본 발표로 보면은 그 1단, 2단 추진체 페어링의 낙하 지점도 애초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과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3단 로켓은 북한도 인정했다시피 오류를 보였기 때문에 5월 31일보다는 조금 발전됐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 위성을 2번이나 궤도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즉 과거에 위성을 올린 경험 그리고 ICBM용 화성 15형 17형, 18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궤도에 올린 능력으로 볼 때 2번 연속 위성 발사 실패했다는 건 좀 약간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발사 실패 때는 이 엔진과 연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아직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실패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31일 발사 때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은 1단 로켓 분리 이후에 2단 로켓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서해에 추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은 제대로 비행을 했고 1단과 2단이 분리되고 나서 이제 2단 로켓이 점화가 돼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2단 로켓이 점화가 안 되면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보면 이 조선중앙통신의 발표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통신 발표로는 1단과 2단은 정상 비행을 했다. 근데 이제 3단 비행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니까 1단과 2단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비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5월 31일 발사 이후에 지속적인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오류를 잡긴 잡았는데 최종적인 성공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오류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발표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다음 달 9일 정권 창립일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오늘 발사 시점을 잡았을 것 같은데 상당한 좀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1998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이 아마 8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사를 해왔는데 2번이나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위성을 달았다고 하는 로켓을 발사를 해서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2016년 2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2번 다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궤도에 올렸는데 물론 그 위성이 효용성은 없어서 무슨 북한과 지상 통신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어떤 사진을 관측해서 평양에 보낸다거나 이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고철더미에 불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성이라는 물체를 궤도에 올리는 것 자체는 2번이나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31일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실패를 하면서 아마 이제 로켓 자체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타격일 것 같고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제가 같은 외부에서 보기엔 북한이 상당히 그래도 뭐 로켓의 단분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5월 31일 1차 때는 실패했더라도 오늘 2차 발사는 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의 기술 그동안의 기술력을 감안해 볼 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이 2번 연속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국가우주개발국이나 북한의 과학자들도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상황도 계속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양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 계속 전해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도 부르는 동창리 발사장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목적으로 2009년 완공됐습니다. 인공위성을 명분 삼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비핵화 합의 문구를 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한때 동창리 발사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다시 복구가 시작됐고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는 동창리를 찾아 발사장 시설 개보수와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처음 쏘아 올린 뒤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2년 광명성 3호를 시작으로 이번 군 정찰 위성까지 최근 쏘아 올린 위성들은 모두 동창리에서 발사됐습니다. 특히 2016년 자칭 지구관측용 위성 광명성 4호는 우주 궤도 진입까지 했지만 지난 6월 말 지구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광명성 3호가 아직 우주 궤도에 있지만 정상 교신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북한은 사실상 정상 작동하는 위성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2025년까지 군사정찰 위성을 다량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